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금 몇몇 작가님들께서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건강보험료랑 중간 예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를 걱정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공한 작가일 테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막상 닥쳐보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많은 작가님들이 21년도에서 22년도에 소득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22년도가 소득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22년도가 소득이 가장 많았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지금 현재 미술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소득이 낮아졌을 겁니다. 안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뭐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22년도보다 23년도 소득이 많이 낮아졌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나의 소득은 낮아졌는데 건강보험료는 23년 12월부터 22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얘기하자면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거는 1년씩 뒤로 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소득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뭐 21년도나 20년도 이렇게 전에 소득이 없었을 때의 기준으로 납부를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소득이 내가 너무나 줄었다. 내가 이거를 뭐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처럼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프리랜서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리랜서라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갤러리랑 사업을 하거나 할때 3.3% 원천 징수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프리랜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쯤 시기에 많은 갤러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실 텐데 해촉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촉 증명서라는 거는 내가 이 갤러리랑 일을 했었지만 이건 단발성이었고 계속 이 갤러리한테 돈을 받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회사라던가 어떤 기업체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은 계속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갤러리랑 한 번 일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촉 증명서를 그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맨 앞에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제가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득 조정, 정산 제도라고 있는데 요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만든 게 있어요. 저는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이걸로 좀 막 하고 있던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써있기를 보면은 신청 대상이 내가 휴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제가 조금 이상한 제도라고 하냐면은 써 있거나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사업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위한 조정 제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억을 벌던 1억의 매출이 나오던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여기가 매출 자체가 3천만 원으로 낮아진 식당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당 사장님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네. 소득이 줄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근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은 그 가게를 지속하지 못하겠죠. 네, 셔터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포스기나 카드기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감소한 사람을 위해서 써놨는데 그거는 위에서 얘기한 핵촉증명서가 가능한 이런 몇몇 프리랜서들에 관한 거고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사업 소득이 지금 감소했다 그래서 23년도에 소득이 감소했다 그래서 할 수 없고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지 이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이야기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소득이 줄었지만 갤러리와의 거래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휴업이나 폐업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내년 그렇다고 11월까지 계속 1년 동안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고 그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서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에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그거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면은 뭐 100% 되는지를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안 내가 이렇게 뭐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사업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완전히 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세무서, 지역 세무서에 따라서 이거 휴업을 한 지 얼마 안 됐, 폐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주는 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원활하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면은 직원들마다도 미세하게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예납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간 예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종합소득세 내년분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제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중간 예납은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는 할 거예요. 사실은 화가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중간 연합을 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는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도 내야 된대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화가는 중간 연합에서 예외 대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 연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중간 연합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전년도 소득보다 30% 이하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소득은 1억인데 23년도 소득이 내가 2,800만 원이다. 그럼 전에보다 30% 이하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국세청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은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처리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국세청에서는 내가 올해 사실은 어떤 소득과 이런 게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신청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조정 신청을 국세청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연합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사실 몇 천만 원 단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소득이 2023년도에 많이 줄었다. 사실 내가 그 전년도보다 3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좀 너무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 연합이 되게 부담스러운 돈이고 목돈을
거의 반년 이상 먼저 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 이게 참 그래요. 세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내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내면 좋겠다. 야, 나도 돈 벌면 나는 더 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웃으면서 내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했다가 나중에 맞아요. 그렇게 내는 게 맞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보면은 이렇게 많이 내? 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웬만큼 올라가면은요, 그것만 한 달에 남들 월급만큼 내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네, 근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네. 부당한 건 모두 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부당한 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누가 총대 메고 고치지 못할 뿐인 거죠. 근데 서로의 입장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지역가입자분들이 자기네들보다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가입자들이 되게 많이 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밑으로 제가 되게 많이 내는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뭐 저희 부모님이나 심지어 제 와이프도 제 밑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로지 저만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별로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어쨌든 이게 조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